네,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 문제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초중고 학생들이 매월 29만 1,000원을 사교육비에 쓰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문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초중고등학교 평균으로 해서 매달 29만 1,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7.0% 상승한 액수고요. 전체 학생 가운데는 72.8%가 한 가지 이상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1.7%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또 사교육에 쓴 시간은 6.2시간, 그러니까 6시간 12분이 되겠습니다. 예,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평균값을 쓰면 더 증가한다는 소식까지 그렇죠. 있는데요. 40만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죠. 예,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장 규모도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장도 전년에 비해서 4.4% 늘어났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9조 5천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해드린 것처럼 4.4%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증가세가 조금씩 가팔라지면서 2017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4.4%가 증가했습니다. 또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은 초등학생은 26만 3천 원인데요. 이 증가율로 보면은 3.7%였습니다. 또 중학생은 31만 2천 원이었고 또 고등학교 학생은 32만 1천 원이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증가율이 12.8%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혹시 그 교과 과목으로 따졌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교과 과목에 들어간 사교육비는 21만 3천 원으로 나타나는데요. 7.6% 증가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국어가 2만 1천 원, 매달 들어간 돈이죠. 영어가 8만 5천 원, 또 그리고 수학이 8만 3천 원, 사회과학이 1만 2천 원이 들어갔는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국어 과목이 되겠습니다. 12.9%로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예, 국어 과목의 상승폭이 컸고 또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상승폭이 컸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뭐 사교육을 줄이려고 뭐 하는 편이긴 한데 이 정부의 이 사교육 줄이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년 연속 계속 증가한 원인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했었죠. 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참여율이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이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락폭이 2017년에서 18년으로 옮겨가면서 갑자기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방과 후 학교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소득 구간별로 사교육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를 저희가 그 그래프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00만 원 이하는 47.3%가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고 8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84%.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참여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자들이 사교육에 참여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3.3%고요. 200에서 300만 원 소득 구간이 0.6%, 또 300에서 400만 원 구간이 2.1% 각각 조금씩이지만 어쨌든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 이상 모두 소폭이지만은 0.4% 또 0.6%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도 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득 구간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이 사교육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뭐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방과 후 학교도 했지만 이 부분의 참여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리포트에도 봤지만 이렇게 계속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대입
대입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교육비는 역시 대입하고 직결이 돼 있는데 대입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복잡해지면은 사교육비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대입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 학종은 교과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비교과 활동도 좋은 성적을 내야만 합니다. 자, 학생과 학부모의 얘기를 오늘 거리에 나가서 좀 들어봤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역사랑 농술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어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압박감 같은 것도 있고. 1학년인데 체육, 영어, 수학, 집에서 하는 학습지까지 한 8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학부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 얘기를 들어봤지만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 학종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학종은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고 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다 챙겨야 되니까 그만큼 해야 될 게 늘어났으므로 사전에 선행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네. 교육당국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서 대입 전형 단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논술이나 이 특기자 전형을 축소해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 문제 원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학종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